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 도서 목록을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추천 도서 목록을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그리고 저도 추천 도서 목록을 매년 학기 초에 학년별로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어서 각 학급에 이렇게 배포하거든요. 추천 도서 목록에 나오는 책은 다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명확히 한계가 있습니다. 평균의 함정이 있어요. 보통 1학년이면 요 정도라는 평균을 맞춰서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6학년이면 요 정도지라는 어떤 평균의 잣대를 놓고 추천 도서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6학년이지만 독서력이 훨씬 낮아.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로 6학년 추천 도서 목록의 책을 모두 다 읽고 오라고 숙제를 내줬어. 그럼 우리 애는 어떡하죠? 이거는 못 읽는 애인데 1, 2학년 책을 읽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읽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다 의도가 있어요. 이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드는 의도,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기업이나 서점이나 분명히 영업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혹은 어떤 단체에서 만드는 추천 도서 목록, 그게 뭐 좋든 나쁘든 다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 의도가 지금 내 아이가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그 의도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 매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 도서 목록을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천 도서 목록에 있는 책은 좋은 책이고 읽어야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듯이 추천 도서 목록에는 읽어야만 하는 책, 읽으면 좋은 책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 말고 읽고 싶은 책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천 도서 목록을 읽느라고 읽고 싶은 책을 한 권도 못 읽는다면 그럼 읽고 싶은 책은 언제 읽죠? 못 읽어요? 그럼 읽어야만 하는 책만 읽다 보면은 독서를 좋아할 수 있게 될까요?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밸런스를 잘 맞춰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천 도서 목록은 지도 같은 거예요. 내가 고양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난 초보자인데 잘 몰라요. 첫 책으로 어떤 책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책을 추천 도서 목록에 있는 책을 몇 권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천 도서 목록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읽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안내해주는 다른 책으로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이 책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작가님의 다른 책을 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 장르가, 이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그 시리즈의 책으로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의 독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때는 추천 도서 목록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읽고 싶은 책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읽고 싶은 책이 없고 뭘 읽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추천 도서 목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나쁜 개는 없다 그러죠. 이론서에 보면 좋은 책을 고르는 법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인쇄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적정 수준이 맞아야 되고, 개요가 정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 저는 나쁜 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나랑 안 맞는 책은 있다. 책을 추천할 때는 가능한 제 기준에서 좋은 책, 너에게 맞을 것 같은 책을 추천하기는 하는데, 그 책이 이 기껏 추천한 사람에게 안 좋은 책일 수도 있어요. 전 이런 거 관심 없는데요. 저 이런 스타일 싫어하는데요. 저는 이런 어투 정말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이 책은 이 사람한테 나쁜 책이에요. 안 좋은 책인 거죠. 반대로 저는 이렇게 딱딱한 표지, 그리고 좀 촌스러운 표지, 저는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제 취향과 안 맞으면 좀 나쁜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이 책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초등학생은 이런 주제를 읽는 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 책은 제 입장에서는 나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주제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이 책이 좋은 책이에요. 책이 좋은 책과 나쁜 책을 이렇게 구분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좀 더 집중해보면 좋겠어요.
독서라는 건 굉장히 질적인 부분이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이게 숫자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로 표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뭔가 이렇게 기록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도 사서 선생님 저 100권이나 읽었어요인데, 왜냐면 제가 겪은 일이 하나 있어요. 한 학생이 여름방학 지나고 와서 선생님 저는 책을 100권이나 읽었어요. 봄부터 여름방학 때까지 100권이나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더 안 읽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진짜 100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뜻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울었어요. 와,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그 100권이나 읽었으니까 그 많은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은 뭐야?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전의 100권이란 책을 읽기 전의 너와 지금 100권이나 읽고 난 후의 너는 굉장히 많이 변했겠다. 너무 기대가 돼서 물었거든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뭘 한 거냐면 엄마가 주는 대로 책을 읽어 나가는 한 권씩 클리어한 거예요. 그 게임에 그거 하나씩 깨듯이 도장 깨기 하듯이 한 권씩 클리어해 나간 거예요. 글자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고 성취도 느끼지 못했고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했고 감흥도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감흥이 있었다거나 즐거움이 있었다거나 뭔가 와 내가 뭐 이런 걸 몰랐네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냥 딱 한 권만 읽었어도 할 말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위로해 줬어요. 넌 고생했겠다. 힘들었겠다. 이 친구가 아예 문자로 된 것 자체에 다 질려버려가지고 자기는 만화책도 손도 대기 싫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왜 하냐면 선생님 저보고 책 읽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보고 책 빌려가라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저는요 진짜 손도 대기 싫어요. 이렇게 완전 질려버려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보면 사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일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목표 많이 세우잖아요. 전집을 몇 세까지 전집 몇질 떼겠다. 이번 방학에 한 질 떼겠다.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역사 이거 한번 훑는 거는 기본이지. 이거 내가 다 시켰어. 굉장히 뿌듯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상태는 질렸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목표를 달성한 다음은요? 없어요. 이제 책 싫대요. 다시는 안 읽는데요. 이제 엄마가 시킨 대로 그 목표 다 달성했잖아요.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질적인 부분을 양적으로 채우고 숫자로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독서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할 때 몇 학년이 읽는 책이야. 100페이지니까 100페이지 이상의 책이니까 3학년 정도 읽어야 되고 이 책 다 읽으려면 너 집중하면 한 90분이면 읽을 수 있겠네. 이렇게 숫자로 수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100페이지지만 안에 사용하는 어휘가 어렵고 좀 더 추상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읽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0페이지지만 이 아이에게 단순히 페이지로 이게 이 아이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숫자로 표현하면 자꾸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계량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좀 더 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독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